식물이 꽃이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조그만 포트 같은 경우는 식물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화분 크기를 식물에 따라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거죠. 하나는 이제 식물 크기, 식물에 따라서 화분을 조정하기도 하고, 하나는 또 발주처에서 물건을 사간 측에서 몇 센치에 어디다가 어떻게 담아주라, 어떤 규격의 상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 이 크기도 있고 이 크기도 있고 이쪽으로 저희가 다 했던 공간인데 좀 이제 다시 정자를 다른 걸 재배하기 위해서 좀 손보고 있는 단계. 좀 너무 심란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원추리가 있었는데 이제 종자를 따는 거죠. 약간 여기는 이제 오래 좀 관리가 안 되고 여기 다시 새로운 종자를, 여기를 일단은 종자를 땄는데 다시 차가 좀 진입이 편해야 없애고, 여기는 차가 진입이 편하게 농장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 크기가 이게 조그만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화분에 이제 포트에 담아서 납품을 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크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먼저 이런 건 뭐예요? 사초 종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큰 포트로 들어오니까 이제 조그만 이게 10cm 포트에서 옮겨 심는 겁니다. 이제 큰 포트를 요구를 하면은, 그래서 기본 돼. 네. 그래서 종류 자체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로 사실 이쪽은 그 뭐라 그러죠, 종자 생산, 종자를 파종해서 모종까지, 조그만 옆에 가서면 보겠지만 조그만 모종을 생산한 용도로 많이 쓰고, 근데 막상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계획대로 배치도 하다 보면은 되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섞이는 거죠. 근데 겨울 정도 되면 한번 싹 일괄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품종 종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A가 식물이 나가면은 그 A라는 식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일단 급하니까 그걸 채우다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그러니까 어떤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약간 그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그냥 뭐 이건 이제 옥자마 계통, 옥자마, 뭐 샤스타 데이지, 뭐 페랭이 꽃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로 저쪽 뒤쪽으로 한번 쭉. 얘들은 네. 굉장히 좀 싱싱하네요. 이게 그 언제 온 교수님 그때 언제입니까? 그 따로 그 시범포 하자고 두 품종, 한 품종. 아, 근데 이건 괜찮던데요? 얘는 싱싱하네.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를. 양호하네. 하우스 말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지금 저쪽 그 좀 조제한 흙을 담았던 건데, 흙 조제가 잘못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속 꺼내야 돼서 처음에,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일단 흙인 것 같아요. 그걸 잘 만들어야지 어떤 그 물 관리하는지 아니면 어떤 관리할 때 엄청 편한 거죠. 그래서 좀 군데군데 이런 게 많이 꺼내져도 많이 죽기도 하고, 이게 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뭐 물을 못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이제 풀도 메고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흙이 참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올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거죠. 어차피 이게, 그래서 흙 조제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형태는 똑같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하우스는 별로 없지만 다른 데는 하우스만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노지에다 화분 재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땅에 이제 여기 저쪽으로 가면 있을 건데, 예를 들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땅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수국이고 이게 원출인데 그냥 땅에 재배해서 납품을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좀 땅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구근성 식물들, 뭐 수선화라든지 상사화 종류, 이런 것들은 땅에 심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기가, 여기 좀만 걸어가면은 정말 상사, 다른 것은 그렇게 뭐 심고 농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풀 작업, 풀 매는 거. 이것은 뭐냐면 약으로도 안 되고, 참, 제일 힘든 게 제초 작업. 그리고 이제 저희 이쪽에서 적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혹시 농사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다 하면은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두 품목만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유통한 사람한테 넘길 건지, 아니면 저같이 소량 다품종 계속 재배해서 유통까지 같이 할 건지, 농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소량을 대량 소품종을 대량 재배하는 게 농사로서는 좋죠. 그래서 하우스 한 동에 한 작물을 좀 넣는다든지, 그러게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제가 볼 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수익성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들은 다양하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량 다품종인 경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좀 이쪽 강주 전남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 같은 수도권 쪽은 시장 자체가 크니까 한 농가가 예를 들면은 적은 수의 품종을 재배해도 시장 규모가 크니까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찾는 품종은 많고, 찾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한두 품목을 재배했을 때 소모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그러면 서울로 팔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류비 자체를 무시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주문이 들어올 때 모톤 한 차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물류비가 별 의미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게 판매를 할 때 뭐 공판장 시스템처럼 경매 이런 게 아니라, 이 A라는 회사에서 100개를 갖다 주라면 100개를 갖다 줘야 되고, 근데 이게 개수가 100개부터, 좀 거짓말 못하고 100개부터 한 몇십만 개까지 저희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단위의 발주 같은 경우는 물류비 부담이 없는데,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품, 최소 10품종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러면은 그 품목이 뭐 1000개 하면 10개 하면 10,000개잖아요. 그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그 1000개 때문에 다른 데 사와야 되면 그 물류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소량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재배해서 납품한 데가 보통 이제 정원을 만드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식재를 이제는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냥 좀 단일종을 쭉 심는 게 유행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품종을 심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많이 심어요. 그래서 갈수록 농장의 품종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리상의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하우스에 예를 들면은 뭐 수국을 넣는다고 한동을 수국을 넣으면 물을 똑같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국은 물을 좋아하지만 옆에가 물을 싫어하는 뭐 기린초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조정하면서 하면 좋은데, 막상 이제 재배 공간의 한계 때문에 예를 들면 수국 들어가고 막 쉽게 말하면 건조한 식물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물 줄 때 약간 끈달아서 이걸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주면 좋은데 약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물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약간의 좀 품질 차이도 있고 그럽니다. 또 뭐 특별하게 궁금하신 거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니까는 그래서 흙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흙에서 이제 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물은 요즘은 왜냐하면 자동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머지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물 빠짐이 안 좋으면은, 이게 물은 주는 것은 자유스럽게 줘도 빠지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농사진들 앞으로 계속 방문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에도 재배할 때 똑같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농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빠진 논들이 최고의 논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거기도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왜냐면은 물은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공급을. 왜냐면 이제 인위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데, 빼는 것 자체를 그걸 예를 들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투자비가 많이 들죠. 실제 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재배한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밑에다 유공간 넣어가지고 빼기도 하우스도 그렇게 한 데도 있긴 있어요. 하우스 자체가 땅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계속 주면은 그 뭐라 그러죠? 진흙 땅 같은 데 하우스를 지으면은 물이 고이거든요. 안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밑에다 그런 시설을 하기도 하고, 새로 마사를 복토를 해요. 하회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회를 재배한 데는 많이 흙을 복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사실은 물을 계속 거의 여름 같으면 매일 주거든요. 하루에 한 20분에 30분 정도 쿨러 돌리는데, 그래도 좀 일반 땅 같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막 질퍽거린다 가지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 저 밑에 대부분 그 석분이라 해가지고 그 돌가루 있죠. 그런 걸 대부분 깔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도 좀 견디게 했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다양한 화분 규격들이 있고요. 이 순간 가보구만. 이게 좀 번식하는 곳이나. 네. 이 작은 것들은 뭐예요? 구절초요. 구절초. 네. 와. 이제 원래 이 공간에는 항상 이렇게 종자를 많이 저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번식 공간이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이건 꽃물, 지금 영광의 꽃무릇인데 흰색, 주변에 빨간색이 많은데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어떤 게 있지? 이거는 흰색? 예, 오, 흰색 꽃무릇이 나왔어요? 예, 옛날부터 있었어요. 잠깐만. 흰색 꽃무릇이 어디 있나 보죠? 예, 예. 어떤 게 그지? 예를 들면 여기 저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 꽃무릇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여기서 번식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갖다 놓은 거에 번식할 게 있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종자를 이렇게 여기서 조그맣게 모종을 키워서 이 모종을 여기 옆에 1단계 저런 식으로 옮기는 거고요. 병이었는데 약을 하라 해갖고. 쟤인가? 예? 얘예요. 예, 이제 색깔이 약간 좀 다른. 저건 순백색, 이건 약간 좀 섞인 거예요. 꽃무릇? 네? 얘가 꽃무릇인가? 예. 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삽목이 뭔지 아시죠? 식물체를 꺾어서 그냥 식물체 자체로 영양 번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거 같으면 저 이제 그 꽃무로 번식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이제 잘라서 구근 같은 경우는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주로 이런 용도입니다. 원래는 저런 식으로 종자파종하는 방법도 저런 식으로 트레이, 구멍이 있는 데다 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넓게 파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구절초 같은 건데 이건 분홍색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종자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삽목으로만, 아니면 분주로만,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종자로 하면 섞여 나와서 그 형질을 못 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삽목을 이제 가을에 조금 하려고, 이쪽은 좀 그런 용도로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는 종자 같은 밑에 적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에다 찍는 거죠. 오, 이거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종자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이 구멍 자체도 약간 조정이 가능하고, 회사에 주문하면은 이 구멍 크기를 맞춰줘요. 종자 크기에 맞춰서 이 구멍 크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예, 농약사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종자가 좀 정말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주문해서 해서 하고, 이제 대량으로 한다 하면 이제 기계로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제 농장 규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은 이런 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구입해서 쓰기도 해요. 그 뭐 자체를. 그래서 근데 갈수록 이제 농업도 어떤 식으로, 옛날에는 대부분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종자도 파종하고 다 했는 적도 했는데, 갈수록 지금 추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트레이면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그 뭐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흙도 똑같아. 옛날에는 다 재배했는데 갈수록 저렇게 흙을 이제 만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상토라든지 이 정도만 원재료만 팔았는데, 요즘은 농가에서 옛날에 그걸 갖다가 조합해서 썼는데, 갈수록 이제 흙까지 마사까지 섞어서 파는 업체가 생겨요. 그만큼 이제 전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가능한 게, 저 일일이 신경 쓰고 종자 하다가 일 자체가 안 되니까 분업화될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생산성은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 갈수록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를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좀 지나면 아마 저런 모종들을 다 주문 프로그램으로 발주를 해서 아마 사다 쓸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왜냐면 해보니까 갈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고, 저 상토도
올해 처음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제 그 회사랑 이야기해서 좀 이제 비중을 바꿔서 올해는 배수가 안 좋더라 이야기하면은 흙 자체도 제가 안 섞어서 갈수록 아마 그러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분호받으면 저는 이제 오로지 그냥 뭐 받고 흙 받아서 재배해서 납품만. 그래야 되겠네. 예, 갈수록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저희 쪽이 또 많이 바뀐 것 같고 기존에 농가들은 아마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거의 다 모두 육묘장에서 다 키워오고 근데 저희 쪽이 좀 늦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도 아이스토멜이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하려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래서 몇 군데 이게 일단 다른 것은 몰라가지고 일단 좀 간격으로만 좀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